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대표 박영식, 이상민 PD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정말 이상민 PD 오랜만입니다. 네. 야. 지금 혹시 혹시 생활을 끝냈습니다. 비원 벙커에 끌려갔나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중정에 끌려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잘 지내십니까? 네, 살아 있었고요. 예. 네, 사고는 용산이 쳤는데 네. 왜 저는 집에서 이렇게 갇혀 있었는지 살도 좀 빠지셨네요. 살이 쪘습니다. 아, 쪘어요? 네, 네.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다시 만난 세계에서 예. 네, 그 윤석열 탄핵 이후에 다시 만난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영접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국민들 편입니다. 네. 네, 웃음으로 여러분께 네. 건강을 되찾고 건강이 되찾아야 또 힘차게 또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주요 소재가 아무래도 정치인들 성대모사이기 때문에 탄핵 국면에서 그 자주 등장해야 될 그 윤석열 씨 목소리가 예. 아니 저보고 자꾸 정치 희화화하지 말라 그러는데 정치 희화화는 그 한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하고 있죠. 맞나요?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활약하셔야죠. 이제 네네네네. 앞으로. 자, 정부로 이송된 내란 또 김건희 특검법 여야 기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민주당이 이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까지 24일까지 그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 빨리 공표하라 이런 뜻으로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크리스마스 이브 날로 딱 정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더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뭐 이 6개 법안에 대해서 일단 거부권을 쓴 거를 보면서 기다려서 뭐 하겠나 네. 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권한대행이 뭐 선출직 대통령도 아니고 임명직 총리인데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는 걸 보고 나서 이거 기다려서 일단 뭐 하겠나라는 생각이 가장 컸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특검법의 경우에는 1월 1일 그러니까 다음 달 1일이 지금 시한이긴 한데 네. 그 사이에 뭐 두세 번의 국무회의 기회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 되어버린 게 내란 특검법에 찬성하지 않은 국민은 없습니다. 지금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그리고 특히 검찰과 경찰의 지금 수사 상황을 보면 경쟁적인 건 좋은데 너무 혼선을 많이 빚고 있어서 그렇죠. 이른바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 도입이 최대한 빨리 돼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는 물론 이 김건희 특검법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내란 즉 이제 계엄 사태가 왜 발발했는지에 대한 뿌리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결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좀 조속히 이 특검이 빨리 매듭지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민주당이 일단 마지노선을 제안했기 때문에 뭐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들이 지배적이라 내일까지요, 내일. 24일. 내일까지 한덕수 총리가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날라간다고요. 날아가야 맞아요. 될 필요성이 있다고 국민분들도 판단하실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거 권성동입니다. 좀 김종인 같아. 12.3 예.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에 대해서 검찰, 경찰, 고위직 그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수사 에이. 중복과 과열된 수사 굉장히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내란 김여사 특검법 국정여당 마비시켰던 여당의 속셈 아닙니까? 네, 권성동 대표님, 원내대표님 자꾸 김종인 느낌이 나서 조금 제가 받아들이기 이렇게 하는 쉽잖아요. 것도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요. 또 김두관 같기도 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 목소리를 가다듬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노는이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네, 아니 근데 왜냐면 지금 너무 중요한 지금 위치에 맞아요. 있으니까.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국민의힘 얘기하면 계속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공표하는 거는 결국 국정하고 여당을 마비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예. 좀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뭐 방금 성대모사로도 권 원내대표가 등장하셨습니다만 이거 이제 양심이 없으니까 협조를 안 하는 거죠. 저는 그럴 양심이 오히려 좀 가관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일요일에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면서 좀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 네.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내란 특검법 공포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는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동일하다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음흠. 왜냐하면 오히려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국정을 마비시킨 거는 윤석열 씨이기 때문에 네. 그 측면을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란을 일으킨 그 주인한테 충성을 다하면서 네. 꼬리를 흔드는 쪽이 누구인가? 그건 이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거나 친윤계 의원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권성동 의원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다수의 의원들이나 중진들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사람 고쳐서 쓸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네. 국민의힘 정당의 한계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은. 지금 국민의힘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지금 뭐 방해하려고 하는 느낌도 들고 결국 내일이 어쩌면 거부권 행사 시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아니 뭐 내일까지 해야 된다. 마지막 날까지 원래 시한이긴 한데 결국은 만약에 내일 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는 탄핵을 벌써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통과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민주당도 또 조국 혁신당도 같이 가서 그냥 탄핵시켜버리겠다. 한덕수 총리도 자유롭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번 내란 관련해서. 네네. 그렇게 된다면 한덕수 총리가 가만히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좀 할 것 같기도 한데요. 굉장히 딜레마일 겁니다. 네. 어찌저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그 임명권의 경우는 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고 특검법의 경우에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요지부동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취가 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 조국 혁신당의 한덕수 권한대행 이 탄핵안을 보면 네. 한덕수 권한대행을 사실상 이 내란의 동조범으로 몰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 내란의 동조범으로 고발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국회에 협조하지 않으면 탄핵을 당한 이후에 자연인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수사를 좀 늦추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계속 들고 있다라고 한다는 건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죠. 예. 이재명 대표님. 우리 요즘에 국민들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두 분도 많이 힘드시죠? 힘들어요. 힘듭니다. 제가 요즘 아주 유명한 버거를 들고 왔어요. 예. 롯데리아 들어갔어요? 요즘 버거 보살이라고 아주 유명한 농담입니다. 아유, 참. 그 내란 아니 너겟 보살도 있습니까 요즘? 아유, 그걸 또 치맥 들고 보살. 오십니까? 예. 농담입니다. 왜 그러세요? 예. 예, 어쨌든 제가 SNS 올렸는데 제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요즘 누구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누구를 찾으시는 건지. 예,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아하. 우리 장갑차를 맨손으로 막으려고 했던 우리 정의의 시민분들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아유. 반드시 좀 찾아주시길 바라고. 네.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이분들의 민의를 받들어서 해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 버거 아유, 누가 먹어야 되지? 그 버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니, 버거 먹어야죠. 예, 먹긴 먹어야죠. 롯데리아는 예. 죄가 없습니다. 롯데리아는 죄가 없어요, 진짜로. 내란 버거 안 만듭니까? 아유, 왜 그러세요? 계란버거를 출시할 계획은 없다고 그 롯데리아 쪽에서. 아 그래요? 예. 계엄의 맛을 보여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니들이 개헌 맛을 알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탄핵이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어쩌면 진행은 안 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모든 재판이나 소송의 시작이 그 서류를 받고부터거든요. 접수하고부터 되는 건데 사실 계속 안 받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거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 예의가 좀 없는 거 아니냐 이 생각도 들고요. 그럼요. 이건 이제 정치적 법적으로 윤석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근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앞단에 밝혔었던 본인의 입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돌이켜 보면 거의 다. 그렇죠. 이제 본인의 입장을 호기롭게 밝혔지만 네. 지금 수사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수육은 받고 있고 수육, 장원은 들어갔고 장호 들어갔고. 본인을 칭송하는
하한 같은 것들은 받고 근데 탄핵 심판 관련 서류는 안 받는다. 이걸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모순적인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과거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들은 어땠느냐 살펴보면 전직 대통령들은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두 사람 다 탄핵이 가결돼서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지금 2004년 3월 12일에 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에 노 전 대통령은 송달을 받으셨다고 바로 하고요. 받았네 그 다음 날. 바로 받았다고 하고 가결 5일 뒤에 대리인단이 소송 위임장과 의견서 제출했다고 하고요. 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9일에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1시간 만에 청와대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또 7일 뒤에 소송 위임장하고 답변서를 냈으니까 대부분 다 일주일 안에 해결을 받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근혜 네. 대통령님. 그 나라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아유 본인도 선배 그 아닙니까? 일찍이 저희 선친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면 된다. 예? 그 서류를 보면 된다. 아 서류를 그냥 보면 된다. 하면 된다. 예. 네. 보면 된다. 어쨌든 그 탄핵 서류는 저는 바로 받았는데 요즘 얼마나 그 우리나라 물류 그 배송 시스템이 그 얼마나 저기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누군 안 받았다죠? 네. 왜 안 받나요? 못 받는. 그 예. 노래 하나 불러도 됩니까? 예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제못이 옥색 치마 금방 물린 네 그네입니다. 아 그네.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쉬세요. 자세한 건 유영아 의원을 통해서 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쉬세요. 네. 어, 자꾸 쉬라 그럽니까? 예, 뭐 쉬어야죠. 테이크 레스트. 예, 탄핵 선배이신데. 예. 자, 지금 이게 문제가 현대 사회에서 이 송달 특히 이런 어떤 다 보도가 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네. 본인이 탄핵 가결됐다는 거. 과연 이게 받는 게 이런 식으로 받는 거를 거부하는 게 맞냐. 그래서 오늘 헌재가 송달 간주 여부를 결정한다 입장이 전해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저는 그러니까 원래 헌재의 입장이 지금 단호해서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이 우편물을 받지 않거나 송달 자체를 거부하는 형태로 나온다고 한다면 네.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음흠. 23일부터는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시대가 2024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는 것은 헌재의 심판을 지연하겠다라는 의사로 그것밖에 보일 안 수밖에 보이잖아요. 없고 그거잖아요. 더불어서 이것이 헌재 심판으로 넘어갔을 때 실제로 탄핵 심판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고 네. 헌재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그 결과를 봤을 때 탄핵 심판 결과를 보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수사나 이런 것들 탄핵에 대해서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탄핵의 이유가 됐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형태로 아마 간주해서 더 과한 뭐 예를 들어 탄핵 심판의 결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유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헌재의 재판을 이런 식으로 지연한다는 것은 대통령 본인에게도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재판 전략을 앞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계속 이런 식으로 받지 않아서 미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뭔가 결정을 좀 내려야 되지 않나. 뭐 송달 필요하죠. 재판 상황에서. 그렇지만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27일 재판을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 이제 오늘까지 아마 상황을 보고 이제 네. 헌재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헌재 쪽에서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미 나왔던 소식이 23일까지는 일단 기다려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뭐 오늘 오후 정도에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사는 아예 진도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몇 번째 지금 통보를 했는데 아예 나가지도 않고 있어요. 변호인단도 지금 아직 없고. 자,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공수처가 소환 출석 통보를 했는데 이번에도 이 소환을 불응할 것 같긴 한데 대부분 다 고의로 이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를 지금 리가 없잖아요. 재판도 지연하는 네. 전략이라고 한다면 헌재 심판을 지연한다고 한다면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 지연을 넘어서 이건 수사 방해에 가깝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공수처로 일원화한 이후에 과연 이제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좀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 수사를 받으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 것이냐. 아하. 아까 처음에 정치적 책임은 헌재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법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내란죄요. 내란죄에 네. 대한 수사이거든요. 더 웃긴 거는 지금 그 군인들 지휘관들 정말 많은 수가 싹 다 구속돼 있어요 지금. 근데 본인이 안 된다는 게 우두머리인데 이게 이해가 사실 안 돼요. 조사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 안 받으면 한 2번 정도 거부하면 사실 영장을 내서 잡아와야 돼요. 지금도 사실은 긴급 체포의 여건이 된다고 그렇죠. 보는 가능하죠. 전문가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영장 받아서 체포를 하는 것이 더 원칙적으로도 맞고 절차상으로도 맞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하.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의원이 왜 나오죠? 더 이상 우리 당이 친윤당으로 낙인이 찍히면 안 됩니다. 그럼 안 국민의 마음속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결국 찬성한 거 아닙니까? 그건 잘하셨어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 했는데 남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도 듣고 네. 그랬지 않았습니까? 탈당 안 해요? 탈당은 왜 합니까? 죄송합니다. 예. 상했네요 예, 목소리가. 목이 다 상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개그 하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또 싸우러 가겠습니다. 예, 개그 요즘 바빠요. 박영식 앵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직업이 뭔지 아세요? 가장 바쁜 직업이면 바쁜 직업. 네. 허겁 직업. 야. 바쁘니까 빨리 예. 가보겠습니다. 잘 가요, 안철수 의원님. 요즘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분이셔가지고 예. 네. 그 혹시 우유가 웃으면 뭔지 아세요? 우유 빙그레. 빙그레? 맞췄습니다. 역시 빙그레 이글스 대전 출신이라 잘하네요. 이글스 팬이시죠? 네,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 나왔으니까 국민의힘 얘기 좀 하면 지금 내용이 지금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 또 선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많은데 누가 지금 이걸 할 수 있느냐, 또 내부에서 뽑아야 되냐, 아니면 외부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느냐,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도 거론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수혈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그 당 차원에서 검토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뭐 일찍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미 외부에서 수혈할 시기가 좀 늦었다. 너무 늦어졌다. 시간을 끌었어요. 네, 너무 늦어졌다라고 네. 이제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외부에서 수혈했을 때 결과가 나쁘지 않았던 경우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 이 내란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비상 계엄 사태 이후에 당을 재정비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비상 계엄은 진짜 비상적인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감당할 만한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수혈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네. 이제 첫 번째 판단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중진들 중에 누군가를 기용하는 방법인데 네. 중진들마저도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혀지고 있는 게 투톱 체제가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권한대행의 자격을 가지고 그냥 계속 이어나가는 방법이 지배적인 걸로는 알고 있으나 이것도 좀 시간을 또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도 거론이 되고는 있긴 한데 뭐 저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평가가 보수층과 당 내에서는 완전 차이가 나요.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과연 유승민 전 의원이 맞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일반 여론으로는 높지만 당내는 상당히 지금 낮아요. 그게 좀 커 보입니다. 저는 뭐 배신자 프레임을 동의하진 않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두각을 드러내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 이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의지가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거론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보수와 당내에서 받아들일 만한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 안 되고 당원들조차도 유승민 전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네. 의견이 많아가지고요. 예. 특히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상당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유승민 또 나온다면 안 그러니까요. 그렇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승민 얘기는 왜 합니까?
아니, 좀 하면 안 돼요? 배신자 얘기는 하지 말고 레밍 얘기하지 말고 떴다방 얘기하지 말고 본질만 얘기합시다. 아, 이건 뭔 얘기를 합니까? 영남고 아니, 고등학교 얘기를 왜 합니까, 자꾸? 그럼 초등학교 얘기합니까? 아, 예. 그래서 내란죄도 얘란죄 얘기하지 맙시다. 내가 페이스북에도 쓰지 않았어요. 대통령을 직권 남용죄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옳지 면박을 주고 망신을 주고 해서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저 선배가 얘기하는 자꾸 아니요. 냄비 끓는 소리하고 라면이나 끓여라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후보가 문제라는 거 다 알았잖아요. 그러는데도 뽑은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뽑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가 빨리 망가졌죠. 네. 내를 뽑았으면 달랐겠지만 아무튼 상대가 그래도 인자. 범죄자 난동범 이재명 대표라서는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비대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유승민만 아니면 되죠. 정말요? 진짜요? 권영세? 뭐 권영세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왜요? 나경원? 영남고 맞습니까? 정보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뭐랄합니까? 어쨌든 예, 난 그렇게 본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노마드 인생입니다. 네. 그렇게 그러면 봅니다. 대구시장 그만두시고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저 자는 이름이 뭡니까? 박영식.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오세요. 예. 방자하게 어떻게 발언권도 없이 저렇게 말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준표 시장 얘기도 들어봤지만 권영세, 나경원 두 사람이 좀 주목을 받는데 평가가 그렇게 또 안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나경원 의원은 일단은 그 명태균 관련해서는 별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상관은 네. 없겠지만 나경원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하기엔 네. 지금의 상황이 과연 나경원으로 돌파가 되겠느냐라는 일단 의문점이 있겠죠. 네. 당내도 그럴 거고 실제 외부에서도 나경원 의원이 아무리 페이스북이나 전반적으로 전투력을 올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은 지금 이제 혁신적이어야 되고 내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되는데 네. 뭐 물론 중진들 위주로 해서 안정감을 찾는 그런 의견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왜 김재섭 비대위원장 같은 인물을 후보로 거론을 했었겠습니까? 뉴스에 나왔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인물들이 다 거절하다 보니까 지금 턴이 이쪽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권성동 쪽으로 힘이 몰리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더 지배적으로 많이 나와서요. 권영세, 나경원 카드는 좀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의견이 더 많은 것 더 같습니다. 많을 것이다. 자, 끝으로 요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명태균 얘기를 뭐 하다가 내란 때문에 조금 잠잠해졌는데 그럼에도 명태균의 황금폰도 있고 건진의 법사폰, 노상원의 보살폰까지 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들 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거 파급력도 상당할 것 같아요.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 그 폰에서 나오는 이런 내밀한 정보들이 전국을 흔드는 것도 네. 너무 이제 일상적으로 느껴지다 보니까 이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네. 아닙니다. 이게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황금폰이라고 부르는 여러 이제 폰들이 문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또 주술과 무속인데 지금 노상원 씨의 이 보살폰이라고 보살폰. 우리가 비유하는 이유도 네. 애기 보살 네. 간판을 간판을 달고 활동을 했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맞냐?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논의를 롯데리아에서 논의한 것도 문제지만 노상원 씨가 뭐 명리학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제 점집이라고 봐야 점집이죠. 되겠죠. 보살이면. 예, 점집을 운영했다라는 것이 너무 충격이고 오늘 제가 또 살다 장군 출신 보살은 처음 봤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고요.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 조간 저희 단독을 보니까 실제로 올해를 넘기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노상원 씨가 김용현 장관에게 그럼 이 사람이 택일을 한 거네요, 날짜를. 그러니까 지금 저 보도를 보면 올해 운이 트이기 때문에 아하.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조언을 했기 때문에 네. 과연 계엄이 이루어진 것인지 이것까지 좀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뭐 황금폰도 황금폰이지만 법사폰 그리고 보살폰까지 이 세 가지에서 나올 만한 내용들이 과연 얼마나 더 충격적일 것인지 네. 가늠조차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좀
참담하고요. 네. 지금 이 정부는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대부분 다 그리고 이게 지금 비선이거든요. 그렇죠. 세 번째로 보면 명태균, 전성배, 노상원 공식 라인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다 이 비선들이어가지고 폰 관련해서는 오세훈 시장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세훈 제가 무슨 말씀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2번 정도는 만난 것이 기억이 난다. 그 이후로는 전혀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해드렸는데. 못 믿겠는데요. 그건 신뢰의 문제죠. 그거 제가 어떻게 확인해드려야 되나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상당히 모든 민생 문제가 어려운 처진데 네. 그렇게 사회자가 어떻게 그렇게 접근하시죠? 그 증거들이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고가가세 문제로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는 명실공히 뉴스토마토라는 유구의 언론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민생은 결국 기업이 책임지는 것이고 기업을 잘 골고루 이끄는 것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많아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이재명도 반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랑은 또 하지 다른 마세요. 문제 아니겠습니까? 골고루 생각을 해야죠. 아유, 지겨워요. 아니 뭐 그러면은 계엄에도 반대하고 이재명에도 반대하고 오세훈 시장님한테도 반대하게 해요? 그럼 이분들 한강으로 다 모이셔야겠네. 아니 시간 끌기 하면서 이렇게 법관을 기피하는 이재명 대표도 반대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명태균 게이트와 아무 상관없지만 오세훈 시장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거든요. 아니죠. 이분들 한강으로 다 그것도 준비하셔야겠네. 다. 왜 그러세요? 리버버스 앞으로 모이세요.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세훈 근데 시장님. 뭐 가족분이랑 식사하시는 사진을 왜 올리신 거예요? 이거 사진을 올리지 말라는 법이 헌법에 있나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무슨 사진을 올리셨다고 지금 화제가 됐다던데. 자, 가보겠습니다. 네네. 트랙터 왜 막았냐고 자꾸 물어보는데요. 예? 트랙터요? 경찰이 막았지 않나? 트랙터는 경찰이 막았죠. 알겠습니다. 예. 교통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골고루 어쨌든 민생을 돌봐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까지 얘기 듣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박영식, 이상민과 함께한 영식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